제주의 하늘은 언제나 파랗고 맑았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해안가를 따라 작은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적한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한 카페는 아늑한 분위기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이곳에서 사업 미팅을 하던 박도연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던 도연의 시선에 한 소년이 들어왔다. 감귤 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감귤을 팔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그저 평범한 현지 아이려니 생각하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선 소년이 도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저씨, 감귤 하나 사세요. 소년의 밝고 또렷한 목소리에 도연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소년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감귤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었다. 도연은 원래 길거리에서 파는 물건을 잘 사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왠지 이 소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도연은 호기심이 생겨 소년과 몇 마디 나누고 싶었다. 얼마야?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직접 딴 거라 정말 맛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꺼냈다. 그런데 그 순간 소년의 눈이 도연의 지갑 속에 꽂혀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커다래졌다. 어,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도연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지갑 속에 꽂아둔 사진은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한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소녀는 바로 20년 전 도연이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윤서진이었다. 어린 시절 도연은 가족이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서진을 처음 만났고 그녀를 짝사랑했다. 하지만 서진은 입양을 가면서 도연과 헤어졌고 이후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한 소년이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도연은 순간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 소년이 사진을 보고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소년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진짜예요. 우리 엄마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저씨랑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 어린 시절, 서진과 함께 뛰놀던 순간들,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그녀가 입양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까지. 서진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그녀가 지금 이곳 제주에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너 이름이 뭐야? 이승우요. 도연은 소년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서진과 닮은 점이 많았다. 큰 눈망울과 오뚝한 코, 그리고 밝게 웃는 표정까지. 내 엄마 이름이 윤서진 맞아? 소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요? 도연은 소년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소년에게 자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승우는 신이 나서 자리에 앉았고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너희 엄마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시니? 엄마는 전통시장에서 국수집을 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할머니? 응, 외할머니.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대요. 도연은 다시 한번 놀랐다. 서진이 제주에서 전통시장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녀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에 걸렸다. 아빠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승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빠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나 키우고 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20년 동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녀는 행복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도연은 갑자기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너희 엄마 가게 나중에 가볼 수 있을까? 승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도 아저씨랑 아는 사이였다면 엄청 반가워할 거예요. 도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다. 서진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과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잔잔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운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일까? 20년 전 서로 엇갈렸던 길이 이제 다시 만나려 하고 있었다. 윤서진은 20년 만에 박도연을 다시 마주했다.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따뜻한 눈빛. 그녀는 순간 모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도연 역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편에 묻어둔 기억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서진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았다. 그녀는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다. 작은 가게에서 서빙을 하고 호텔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힘든 일들을 감내해야 했다. 한겨울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접시를 나르며 손이 부르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다. 그때 그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낙태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때 두려웠어.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러나 엄마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 국수집을 차리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밤낮으로 일해도 생활은 빠듯했고 아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작은 국수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도 없고 장사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국수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녀의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 내가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할 수 없었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그녀의 희생은 끝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며 울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때로는 서럽고 외로운 순간도 많았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몰라줄 때 혼자 울면서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눈물과 고단함 속에서도 버텨내는 의지로 가득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녀의 얼굴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20년 동안의 고난과 희생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존경심.
그녀는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며 버텨온 사람이었다. 한편 국수집 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들어왔다. 서진의 아들이었다. 그는 엄마를 보며 해맑게 웃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 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잘했지. 우리 아들 덕분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했어. 도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가 지켜온 소중한 존재.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했고, 희생했고, 그리고 결국 아이를 지켜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켜낸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도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에게 해줄 말이 많았지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서진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대단해.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냈고 이제는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박도연은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때 서진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 서울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던 도연은 자신의 삶과 서진의 삶이 너무도 다르게 흘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그동안 서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가슴 깊이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버텨왔을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도연은 자신이 너무도 무책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삶이 달라졌다고 해도 그는 서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이제라도 그녀를 도울 수 있다면, 그리고 승우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서진은 도연의 도움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도연이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그의 손을 잡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겼다. 도연이 자신의 삶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도연의 도움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다.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서진이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도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진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승우에게도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서진도 도연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도연과 함께라면 조금은 삶이 덜 고단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도연은 서진과 승우를 돕기로 한 이상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고 승우에게도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며 더 많은 시간을 서진과 승우에게 쓸 수 있도록 조정했다. 자신의 삶을 조금 바꿔야 했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이 단순한 동정심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과 승우를 위해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도연 역시 자신이 서진과 승우를 돕는 것이 단순한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의 가족들은 그가 갑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서진과 함께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도연의 부모님은 서진의 과거를 문제 삼으며 그 관계를 반대했다. 그들은 도연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고 서진과 승우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했다. 도연은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했다. 그는 부모님께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서진과 승우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부모님도 결국 그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도현과 서진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고 승우도 도현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다. 도현 역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서진과 승우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박도연은 서진과 승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심한다. 도연은 평소에도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어린 승우가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서진은 강한 여성이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연은 그런 서진의 노력을 존경했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처음에는 서진이 도연의 도움을 완강하게 거부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진심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천천히 다가갔다. 서진이 국수집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사를 도와주고 승우가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수집은 제주도에서도 꽤 유명한 맛집이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운영이 쉽지 않아 서진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했다. 도연은 그런 서진을 보면서 국수집을 더 큰 식당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서진은 처음에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연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더 좋은 위치에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주방 설비도 최신식으로 갖추면서 서진이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승우는 처음에는 도연을 경계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부재를 익숙하게 받아들였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승우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도연은 승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승우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였지만 점차 승우는 도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도연이 서울에서 운영하던 회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제주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도연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서진과 승우를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가족처럼 따뜻해졌다. 서진은 도연의 변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서진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서진은 그런 도연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되찾았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도연과 서진, 승우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이 되었다. 도연은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는 이곳에서 서진과 승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승우는 점점 도연을 친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른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을 열었다. 도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는 점점 더 행복해졌다. 어릴 때부터 느껴왔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다. 서진은 도연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도연은 서진이 힘들 때 옆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그런 도연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다. 도연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에서 함께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진의 국수집은 점점 더 번창했고 승우는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현, 서진, 승우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를 통해 치유받으며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을 향한 변화의 과정이었고 이제는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도현과 서진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다. 서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동지애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 어린 시절 두 사람은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났다.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각자 힘든 삶을 살아왔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다. 도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우리가 함께했던 고아원 기억나?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하지. 그때 우리는 모든 걸 함께했지. 그때의 기억은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순간이기도 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누구보다 아꼈다. 어린 시절 서진이 감기에 걸려 밤새도록 앓았을 때 도연은 그녀를 위해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다. 배가 고플 때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견뎌왔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기던 중 도현은 문득 승우를 떠올린다. 그 역시 힘든 삶을 살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역경을 견뎌야 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도현과 서진을 만나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승우는 어머니의 지난 삶을 자세히 듣게 된다. 승우야, 사실 난 너를 위해 많은 걸 포기해야 했어. 하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승우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고 힘든 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았다. 승우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는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제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승우의 손을 꼭 잡는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이야기를 들은 도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만큼 널 사랑했고, 널 위해 모든 걸 바쳤잖아.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다짐한다. 한편 서진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버려졌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현과 승우를 통해 그녀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한다. 도현은 그녀에게 조용히 말한다. 서진아, 넌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에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연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한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기로 한다. 앞으로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 도연은 자신이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승우는 어머니를 위해 더욱 노력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한다. 서진은 오랜 꿈이었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과거의 자신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서로를 위해 살아가자. 그 순간 과거의 상처는 점차 옅어지고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삶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가혹하지만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진정한 사랑과 희망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박도연은 제주에 정착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바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제주에서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서진이 운영하는 국수집을 도우며 그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국수집은 제주에서 이미 유명한 맛집이었지만 도연의 경영 감각과 서진의 정성이 더해지며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단골이 되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다. 도현은 국수집의 운영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참여했다. 한때 서울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했고, 덕분에 서진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일하면서도 늘 함께 웃었고,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승우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처음에는 제주에서의 생활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 나갔다. 서울에서는 힘들게 공부해야 했지만 제주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도연은 승우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학용품을 사주고 승우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도와주었다. 승우는 점점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상위권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다. 한때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졌지만 도현과 서진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현과 승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도 이제는 친부와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 도연은 승우를 진심으로 아꼈고 승우 또한 도연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도연은 승우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학원에 보내주고 원하는 책을 사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승우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도연과 서진, 그리고 승우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제주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현은 카메라를 들고 말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서진과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그 순간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도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진과 승우가 있었고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국수집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이 되었다. 도현과 서진은 힘을 합쳐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손님들은 국수를 먹으며 행복을 느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 도현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는 서진과 함께 국수집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따뜻한 음식을 전하고 싶었다. 승우는 꾸준히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시간이 흘러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도현과 서진은 승우를 자랑스러워하며 응원했다. 마침내 승우가 의사가 되어 첫 환자를 치료하는 날, 도현과 서진은 누구보다 기뻐했다. 승우는 자신을 키워준 두 사람에게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다. 도현은 힘든 시절을 지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서진과 승우 또한 도현 덕분에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라는 것이 꼭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웠고,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 도현은 바닷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서진과 승우 덕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푸른 파도가 조용히 넘실거렸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 줄 것이고 함께하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다.